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상담사 최하인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이걸 모르고 지나가시면 매달 식비에서 최소 몇만 원, 많게는 10만 원 이상이 그냥 새어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진 가정, 이런 분들은요, 식비부터 줄이게 됩니다. 그런데 식비를 줄이면요, 건강이 먼저 무너집니다. 병원비가 늘고 또 식비가 줄고 악순환이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은 정보만 드리는 영상이 아닙니다. 매달 식비를 아끼는 3단계 행동 가이드, 그대로 따라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진작 알았으면, 진작 신청했으면, 진작 전화라도 해봤으면. 그 말 오늘로 끝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조용히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이런 영상은 알고리즘이 밀어주지 않으면 정작 필요한 어르신들께 못 갑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메모 종이 하나, 펜 하나, 그것만 옆에 두시면 됩니다. 좋아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 분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이름은 이해를 돕기 위해 바꿨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정경숙 어르신, 70을 넘기신 분이었어요. 전화가 오자마자 우시더라고요. 최하인 선생님, 저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냥 참고 버틴 날이 너무 많았어요. 그 말이요. 상담하는 저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 어르신은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계셨는데 월세 내고 전기세 내고 통신비 내고 약값 내고 나면 식비가 제일 먼저 줄었습니다. 밥이랑 김치로 버티는 날, 하루 한 끼로 넘기는 날, 생각보다 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집도 마지막에 남는 돈이 식비로 겨우 버티는 구조인가요? 맞다면요.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핵심은 딱 3단계거든요. 첫째, 내 상황을 1분 안에 분류합니다. 둘째, 나에게 맞는 지원 조합을 고릅니다. 셋째,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매달 자동으로 굴러가게 루틴을 만듭니다. 정리하면 딱 3단계예요. 진단, 선택, 루틴. 잠깐만요. 여기서 하나만 놓치면 다시 처음부터입니다. 바로 내가 어떤 대상인지를 대충 넘기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말로만 따라오게 해드릴게요. 첫째, 지금부터 1분 진단입니다. 여러분은 크게 4가지 중 하나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긴급한 위기 상황,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분.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질문 4개만 스스로에게 던지면 됩니다. 첫 번째, 나는 지금 주민센터에서 어떤 급여를 받고 있나? 두 번째, 나는 기초생활수급은 아니지만 차상위 확인이 있거나 생활이 빠듯한가 당황해. 셋째, 최근에 실직, 큰 병, 사고, 가족의 위기 같은 이유로 갑자기 어려워졌나? 네 번째, 내가 직접 밖에 나가서 이용하는 게 가능한가?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하고, 대중교통이 부담스럽나? 여러분 혹시 지금 나는 어디에 해당하지? 하셨나요? 괜찮습니다. 정답은요,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줍니다. 여기서 오늘의 첫 행동이 나옵니다. 전화를 한 통만 하세요. 동네 주민센터로 전화하셔서 이렇게 한 문장만 하시면 됩니다. 식료품 지원이나 식비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상이 되는지도 같이 봐주세요. 딱 이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이 한 문장을 못해서 몇 달, 몇 년을 손해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상황 / 은행 /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거래 은행 / 주민센터에 꼭 확인하세요. 좋아요. 이제 둘째 단계로 갑니다. 둘째는 선택입니다. 나에게 맞는 조합을 고르는 단계예요. 오늘 조합은 3갈래입니다. 푸드마켓 또는 푸드뱅크, 농식품 바우처, 그리고 그냥 드림 같은 문턱 낮춘 식품 지원. 이 3가지를 내 몸 상태와 내 상황에 맞게 조합하면요. 식비가 진짜로 줄어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흔한 오해가 있어요. 공짜로 주는 건 왠지 사기 같아서 무섭다. 괜히 갔다가 창피하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받을 것 같다.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복지는요. 부끄러움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도는 대부분 알고 신청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자, 사례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대구에 사시는 한명자 어르신.
혼자 사시고 무릎이 안 좋으셨어요. 마트 가는 것도 힘드니까 라면만 쟁여두고 버티는 날이 많았대요.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집으로 식료품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데 이용해 보실래요? 처음엔 끊으려 하셨대요. 공짜라니까 무섭잖아요. 그런데요, 실제로는 자원봉사자분이 한 달에 한 번 오셔서 쌀, 라면, 통조림 같은 기본식품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최하인 선생님, 물건도 고마운데 사람 얼굴 보는 게 더 고마웠어요. 여러분, 이 말이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히 식료품이 아니라요. 고립을 끊어주는 연결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밖에 나갈 수 있으면 푸드마켓, 거동이 어렵거나 집이 너무 멀면 푸드뱅크 같은 전달 지원, 이렇게 큰 방향을 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질문이 떠오르죠? 그럼 나는 뭘 선택해야 손해가 없을까요? 잠깐만요. 여기서 하나만 놓치면 선택을 잘못해서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내가 직접 갈 수 있다. 그럼 푸드마켓 쪽을 먼저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걸 골라올 수 받아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반대로 내가 한번 나가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럼 전달형 지원을 먼저 물어보세요. 이걸 주민센터에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저는 거동이 불편해서 직접 이용이 어렵습니다. 집으로 받을 수 있는 방식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딱 이 한 문장입니다. 좋아요. 두 번째 가지로 갑니다. 농식품 바우처. 이건요, 현물로 라면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카드처럼 정해진 방식으로 신선식품을 살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채소, 과일, 계란, 육류, 우유 같은 식단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 품목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당뇨나 고혈압 있는 분 계세요? 그분들한테 이 부분은 꼭 알려주세요. 약보다 식단이 먼저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순희 어르신이 그랬습니다. 의료비는 어느 정도 해결되는데 문제는 식단이었어요. 신선한 채소를 사려다가도 가격 보고 내려놓고 결국 라면으로 때우고, 그런데 바우처로 매달 신선식품을 사기 시작하면서 식사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최하인 선생님, 이제야 밥을 먹는 것 같아요. 이 말 저는 잊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고 하나 드릴게요. 잠깐만요. 바우처는 보통 매달 사용 습관이 중요합니다. 받아놓고 안 쓰면 손해가 되는 구조가 있을 수 있고 사용처나 품목도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못 쓰면 다음 달에 몰아서 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손해가 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매년, 그리고 지역과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할 때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황 / 은행 /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거래은행 / 주민센터에 꼭 확인하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또 궁금한 질문 나오죠? 푸드마켓이랑 농식품 바우처 둘 다 가능할까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 상황과 중복 제한이 있는 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할 때 꼭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큰 원리는 이렇습니다. 푸드마켓은 지원 물품을 고르는 방식, 농식품 바우처는 가맹점에서 신선식품을 직접 고르는 방식, 성격이 달라서 조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요. 안 되는 줄 알고 포기하지 말고 가능한 조합을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좋아요. 세 번째 가지로 갑니다. 최근에는요, 신청 부담을 낮춘 식품 지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름이 알려진 것이 그냥 드림 같은 형태의 사업입니다. 여기서 제가 표현을 아주 조심해서 말씀드릴게요. 처음 방문은 문턱을 낮췄지만 운영 방식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은 이용 횟수나 방식이 다르고 어떤 곳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면 무조건 다 된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다만 정말 필요하신 분이 쉽게 접근하도록 돕는 취지가 있는 건 맞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이숙자 어르신이 있었어요. 기초생활수급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니고 연금 조금으로 버티시는데 물가가 너무 올라서 힘들었던 분입니다. 복지관에 우연히 들렀다가 식품 지원 코너를 보고 망설였대요. 그런데 직원이 이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필요하시면 가져가셔도 됩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어르신이 라면, 김, 참치캔 같은 기본 식품을 받아오면서 집에 와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계셨대요. 이숙자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이런 세상이 오다니 믿기지 않아.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첫 방문의 문턱이 낮으면 그 다음에 상담으로 더 큰 지원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해당이 아닐 거야 하고 문을 닫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가 둘째 단계입니다. 선택,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몸이 괜찮고 직접 갈 수 있으면 푸드마켓 중심, 거동이 어렵다면 전달형 지원을 문의, 식단 개선이 필요하면 농식품 바우처 대상 여부 확인, 그리고 문턱 낮춘 식품 지원이 운영되는지 지역 확인. 잠깐만요. 여기서 하나만 놓치면 다시 정보만 듣고 끝이 됩니다.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은 셋째 단계예요. 루틴, 한번 신청해놓고 한번 받아놓고 그 다음 달에 까먹으면요. 절약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복지는 한 번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좋아요. 지금부터 셋째 단계, 루틴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달력 보실 수 있으세요? 종이 달력도 좋고 핸드폰 달력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딱 일주일 안에 할 일은 3가지뿐입니다. 첫째, 확인 전화. 둘째, 한번 방문 또는 연결. 셋째, 이용 날짜 고정. 제가 말로만 아주 쉽게 할게요. 오늘 주민센터에 전화합니다. 아까 그 한 문장 기억하시죠? 식료품 지원이나 식비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상이 되는지도 같이 봐주세요. 내일 신분증을 챙깁니다. 필요하면 주민센터에서 안내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번 주 안 푸드마켓이든 전달형이든 연결을 끝냅니다. 그리고 같은 주에 농식품 바우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옵니다. 최하인 선생님, 온라인이 어렵고 전화도 어렵고 저는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이 제일 확실한 분들도 많습니다. 가족이 있다면 전화 담당 한 명만 정해도 됩니다.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 누구든 한 명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괜찮다, 괜찮다 하다가 결국 혼자 다 떠안는 거. 복지는요, 가족이 함께 움직이면 훨씬 빨라집니다. 자,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박금순 어르신. 손주 둘을 키우시는데 처음엔 푸드마켓 가는 게 창피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마트처럼 깔끔하게 정리돼 있고 직원들도 친절하게 맞아줬다고 합니다. 그때 마음이 바뀌었대요. 아, 이건 내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구나. 그 달부터 박금순 어르신은요, 달력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매달 둘째 주 수요일, 그날은 꼭 이용하는 날. 여러분, 이게 루틴입니다. 루틴이 생기면 의지가 약해도 됩니다. 몸이 피곤해도 됩니다. 달력에 적혀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바우처를 받는 분들은 월말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번 달에 다 썼나? 남은 건 없는가? 구매 가능한 품목만 골랐나? 이걸 3분만 확인해도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하나만 놓치면 받아놓고도 못 쓰고 소멸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려요. 받는 날을 정하고, 쓰는 날을 정하고, 확인하는 날을 정하자. 이거면 끝입니다. 좋아요. 이제 여러분이 제일 듣고 싶어 하시는 구체적인 연락처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제가 말을 천천히 하겠습니다. 먼저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관련 문의입니다. 전국 푸드뱅크 대표 번호가 있습니다. 1688-1377입니다. 1688-1377. 전화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서 푸드마켓 이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면 집으로 받을 수 있는 방식이 있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딱 이 정도면 상담원이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농식품 바우처입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온라인, 전화,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하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 번호는 1551-0857입니다. 1551-0857. 전화해서 농식품 바우처 신청 안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온라인은요, foodvoucher.go.kr 이렇게 검색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어렵다면 주민센터 방문으로 안내받으시는 게 더 편한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급할 때, 당장 먹을 게 없고 갑자기 위기라면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가 있습니다. 국번 없이 129입니다. 긴급한 상담은 시간대에 따라 연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연결되면 바로 상황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상황 슬래시 은행 슬래시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거래은행 슬래시 주민센터에 꼭 확인하세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 하나 나옵니다. 최하인 선생님, 저는 기초수급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닌데요. 저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갑자기 생긴 분들, 긴급한 위기 상황으로 판단되는 분들, 그리고 지역에서 운영하는 지원이 연결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시는 오정숙 어르신이 그랬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입원하고 병원비가 늘면서 생활이 무너졌어요. 이때 중요한 건요. 나는 원래 대상이 아니니까 포기한다. 이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위기다. 도움을 요청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갑자기 병원비가 크게 늘었고 생활이 어렵습니다. 긴급하게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 한 문장으로 길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심사와 기준이 있고 지역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을 두드려야 열리는 지원이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되나? 내가 받으면 누가 손해보나? 괜히 민폐 아닌가? 아닙니다. 이건 시혜가 아닙니다. 사회가 함께 만드는 안전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 살아오며 만든 나라의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주 받는 질문을 말로만 정리해 드릴게요. 푸드마켓이랑 전달형 지원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이건 지역과 대상 선정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 상담 때 둘 중 어떤 방식이 제게 맞는지를 꼭 물어보세요. 푸드마켓과 농식품 바우처는 같이 가능한가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개인 상황과 다른 사업 중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냥 드림 같은 사업은 아무나 되나요? 문턱은 낮추는 취지가 있지만 운영 방식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전화 확인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딱 한 문장입니다. 나는 안 될 거라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확인하고 연결하고 루틴을 만들자. 여러분, 오늘 내용을 다시 한 번만 붙잡아 드릴게요. 진작 알았으면. 그 말은요, 사실 확인 한 번을 안 해서 생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렇게 바꿉시다. 지금 확인했더니 길이 보이더라. 한번 연결하니까 매달 숨통이 트이더라.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세요? 한 번만 해결되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 복지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릴게요. 오늘 영상 보시고 주민센터에 전화하실 분은 댓글에 이렇게만 남겨주세요. 오늘 전화합니다. 혹은 이번 주에 확인합니다. 그 한 줄이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진짜 힘든 분이 있다면요. 카톡으로 이 영상 한 번만 공유해 주세요. 한 번의 공유가 한 달의 식사를 바꿉니다. 저는 복지상담사 최하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주민센터에서 실제로 어떤 말을 해야 빠르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서류가 부담될 때 가족이 대신 도와주는 방법을 더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황 슬래시 은행 슬래시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거래은행 슬래시 주민센터에 꼭 확인하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챙기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